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최고점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그리고 양수 p와 실수 k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x값이 p보다 작을 때는 fx를 gx로 취하고 x값이 p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변형해서 gx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x값이 p보다 작은 이 함수 자체는 미분 가능한 함수, 3차 함수니까, 그쵸? 그리고 3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변동시키고 어떤 실수 k를 곱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gx가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은 x equal p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x equal p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점에서 연속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 gx equal 0은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2p가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gx의 극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이상값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fsr을 구하라는 얘기는 fx를 구하라는 뜻, 3차 함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한번 이 조건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x equal p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그죠?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나온 p의 값하고 여기다가 p를 대입시켰을 때 나온 값하고 같아야 돼요. 그쵸? 여기서 p의 값은 f의 p가 될 거고 극한값이에요. 여기다 p의 x값을 p로 가까우냐면 f의 나오니까 k 곱하기 f의 0 나오는데 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이 f0이 0이라죠.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ff는 0이라는 걸 하나를 조건을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러면 fx의 모양을 좀 이제 대충 쓸 수 있게 됐어요. f0은 0이라 그랬으니까 최고점의 개수는 1이라 그랬고 자, f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x라는 것은 x 곱하기 x-p가 있고 또 다른 건 x-a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gx를 써보기 위해서 k 곱하기 f에 x-p를 써보면은 k 곱하기 x-p가 될 것이고 여기다 x-p를 쓰면은 x-2p고 여기다 x-p-1이 됐어요. 자, x값이 p보다 작을 때는 fx로 x값이 p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gx라는 것이 일단은 모양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거 할 거예요. 방정식 gx equal 0의 서로 다른 근, 실근을 찾아서 그 값이 2p가 돼요. 합이 2p가 되도록 만들 건데 gx equal 0의 서로 다른 근을 생각을 해보려면은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첫 번째 뭐랄 건가 a가 p인 경우 a가 p가 되면 근이 어떻게 돼요? 0이 있고 p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0p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2p가 있고 a가 0이면 여기는 p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근이 어떻게 되냐면 0이 있고 p가 있고 2p가 근이 돼요. 이거의 합이 얼마 되죠? 합이 3p가 돼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자, a equal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이 되면은 여기 근이 0이고 p고 이거 두 개. 그죠? a가 0이 되면 여기서 p 오고 2p인데 여기 p보다 크다니까 p 오고 2p 또 2p가 근이에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가 근이 돼서 합이 2p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a는 p도 아니고 a는 0도 아니고 a는 이 a라는 값이 p가 0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볼게요. a 값이 p보다 더 큰 경우를 볼게요. a 값이 p보다 크면 여기서 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는 0이 근이 있고 p가 근이 있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a 값이 p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p보다 작은 것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 얼마? 2p가 근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근이 어떻게 되냐면 a 값이 p보다 크면은 어쨌든 양수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p 플러스 a가 된다 이거죠. 근이. 이것도 근이 어떻게 돼요? 합이 이것도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안 된다. 자, 공간이 좁으니까 조금 확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이미 여기 다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어떤 걸 볼 건가 하면은 a 값이 0보다는 크고 p보다 작은 경우
그때 근을 찾아보면 여기서 근이 얼마 나오냐면 0 나오고 P가 나오고 A가 나오겠죠. 그쵸? 여기서 근은 P보다 더 큰 쪽이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서 P 나와도 똑같은 게 있고 이 P가 있고 그죠? 여기 얼마? P 플러스 A도 마찬가지로 근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의 합이 이 P가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 생겨요.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P가 A보다 0보다 작은 경우를 따요. A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0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때 0보다 작은, P가 0보다 작으면은, P 된다. 이렇게 하면서 틀리면 안 되죠, 그쵸? 네. A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A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는 여기서 A가 있고, P가 있고, 0이 있고, 근이, 그죠? 0이 있고, P보다 작다니까 여기서는 안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P가 들어오니까 그냥 P 쓸게요. P가 있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는 얼마냐면, 자, 이 값은 P보다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나오죠? 2P가 근이 되겠죠. 그쵸? 자, 이 근의 합이 얼마냐면 A 플러스 3P가 되는데 그 값이 2P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국 얼마냐면 그러므로 뭐라 할 수 있냐면 P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A가 돼야 된다는 P가 바꿨었나요? A가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죠. 다시 쓸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A 값이 마이너스 P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결론을 찾아낸 게 이런 거죠. 여기 A 값이 마이너스 P인 거죠. 그러니 여기가 얼마냐면 X 플러스 P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G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GX라는 것은 fx가 되는데 여기는 얼마냐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P가 있고 x 플러스 P가 있고 그쵸? x 값이 얼마? P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써지냐면 k 곱하기 x 마이너스 P가 있고 여기는 x 마이너스 P가 들어오고 여기는 x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써지냐면은 a 값이 마이너스 P면은 없어지고 x만 남는 거죠. 곱하기 x 이렇게 써지는 거죠. 자, x 값이 얼마일 때 P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래야 된다 이거죠. 이때 이제 우리는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건 0일 때, P일 때, 마이너스 P일 때 근이 돼요. 그쵸?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3차함수 그래프 중에서 어떤 거?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되고 여기가 P가 되는 그죠? P가 되는 자, 이런 그래프에 P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 빼고 맞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0인 것과 P인 것과 2P인 것 간격이 똑같아요. 그렇죠? 0인 것과 P인 것과 2P인 것.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K값이 양수여서 K값이 양수라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렸다가 지울 거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은 그 중에서 어디 P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부분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 부분만.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이런 이제 3차함수 그래프 중에서 여기가 P가 되고 마이너스 P가 되고 0이 되고 여기가 P가 되고 그죠? 자, 그 중에서 P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만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P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0일 때와 P일 때와 2P일 때, 0일 때와 P일 때, 여기 2P일 때, 그쵸? 2P일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K값이 음수가 돼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됐을 때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어디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개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만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는 미분 가능하면서 이 GX 이퀄 0의 방정식 GX 이퀄 0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은 2P가 되고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도 짐작을 했겠지만 연속은 됐는데, 연속되도록 했으니까 연속은 됐는데, 여기서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구해지는 좌미분계수와 이쪽에서 구해지는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죠? G'을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 한번 써볼게요. 사실은 그렇게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미분하면 곱셈 미분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x-p 곱하기 x 플러스 p 플러스 x 곱하기 x 플러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p 이렇게 써있는데, 그죠? 이게 x 값이 p보다 작을 때는 미분계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k는 묶어내고, 그 다음에 얼마였죠? 자, x 마이너스 p 써진 대로 순서대로 x 마이너스 2p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p에 x 쓸 거라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p에 곱하기 x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자, 이것은 x값이 p보다 크게 나왔을 때. 이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거예요. 이 좌미분계수는 이쪽에다가 x에다 p를 대입시켰을 때 이건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고, 여기다 p 대입시키면은 p제곱에다가 2p죠. 2p에다가 그러니까 2p제곱이 나오고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p를 대입시키면 이거 0 나올 테니까, 여기도 0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p에다가 p니까 마이너스 p제곱에 얼마? k가 곱해진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k 곱하기 p제곱이다 이거죠. 이것이 같은 거죠. 자, p는 약분이고 나면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란 걸 알 수 있다 이거. 그죠? 자, k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원래 있던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2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x축의 대칭에서 사실은 대칭 모양으로 가는 거고, 그거의 2배가 됐다 이거 2배.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극값의 2배가 이게 극값이 될 거다라는 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k값이 마이너스 2니까 이 값의 2배가 이게 되는 거고, 여기 높이가 얼마라고? 여기서 문제에서 가르쳐준 얼마? 2분의 3 루트 3이라고 가르쳐준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 값을 구해서 2배 해주면 이 값과 같다. 그렇게 놓으면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값이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값 구하면 되는데, 왜? 이 함수는 아직 사실은 여기다 2까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전개하면 훨씬 더 식이 복잡해지니까 직접 구할 수도 있는데, 이 함수가 훨씬 더 쉬우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p제곱인데 거기다 x 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x 라는 식에 대해서 그걸 미분해 가지고 극점을 찾아서 극점의 위치 여기를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해석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일정 정도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3차함수 그래프 유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대칭의 중심이 되고, 이게 1대 루트 3의 b죠. 그죠? 1대 루트 3의 b라고요. 이 값이 절대값으로는 p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 x좌표 값이 마이너스의 루트 3분의 1의 p가 된다는 걸, 즉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p예요. 유리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지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의 b가 1대 루트 3의 b라는 거죠. 미분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미분에서 f' 값이 0이 되는 거 찾아도 이 값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직접 하면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할 건가 하면 f에다가 저걸 대입시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p를 대입시켜서 계산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계산하세요. 그렇죠? 계산하게 되면은 아까 어떻게 하면 여기다 대입시키는 게 아니고 이 식 자체는 뭐니까 x세제곱,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p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p를 대입시켜서 정리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9분의 2 루트 3의 p제곱 세제곱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값이 아까 이 값의 2배가 이거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9분의 2 루트 3의 p의 세제곱 곱하기 2 한 것이 얼마 같아요? 2분의 3 루트 3과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이거 이제 간단합니다. 계산하게 되면 b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p가 2분의 3이 됐으면 fx는 어떻게 되죠? p가 2분의 3이 됐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x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f의 4라는 것은 일단 4를 대입시켜서 계산하니까 64-9에서 55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반드시 스스로 한번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